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많은 세미나를 가봤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세미나 방식은 아주 낯설어서 처음 이런 뭐 토론회를 해서 상당히 낯섭니다. 그래도 뭐 기본 형식이 있으니까요.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토론자를 균형 있게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학계, 그 다음에 이 공공사업 시행자, 또 감정평가사, 그리고 중앙정부에 담당하시는 그 과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각자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당 보상 문제를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요. 먼저 이 순서대로 모건대학교 이재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상처장이신 정세윤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오민경 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정해진 시간이 5시 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 40분 정도, 그래서 한 10분 정도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뭐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학계, 그 다음에 뭐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평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님께서 나온 얘기들을 뭐 정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뭐 신속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우 교수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건대학교 이재우입니다. 한준규 위원장님과 정남철 교수님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뭐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보상 업체, 정당 보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동안 접하거나 생각하거나 사실 뭐 지식으로서 습득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법리, 사실 뭐 그 현안의 문제들을 짧은 시간에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빠르게 좀 접할 수 있는, 아주 저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 배움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그 법학이나 보상업체, 정당 보상 이쪽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계 입장에서 뭐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도시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렇게 도시재생 분야 중에서도 이제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참여도 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좀 접하거나 고민이 됐거나 그런 와중에 조금 제도 개선 필요성 같은 걸 뭐 느꼈거나 뭐 그런 몇 가지 부분들을 조금 뭐 두서없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제 그 원도심 개발 과정에서 정당 보상, 사실 이제 그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원도심의 개발보다는 재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정비가 있고 재생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국정 과제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에 이제 300군데 이상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뭐 저기 정호진 과장님 잘 아실 것 같고요. 사실 그 어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사실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토지 취득, 특히 사유지를 취득하는 과정이 원만하지 않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공 필요에 의한 것, 정당 보상의 와중에 보면 사실 그 도시재생법이 그 안에 그 개별법에 근거한 사업들은 그 사업 절차를 따르지만
사실 그 도시재생법 자체 내에서 담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준용을 해서 사업 인정받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그 대부분 뭐 공유재산 취득, 그러니까 일반 매수 방식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가치의 어떤 판단 문제, 이게 그 시장 가치로 할 것이냐, 적정 가격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기준 시점과 개발이익 배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공익 사업의 근거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그 주거 이전비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생활 보상의 어떤 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려의 대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슈들이 워낙 그 현장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중앙 정부나 사실은 지자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속도감에 비하면 전혀 뭐 진행이 되지 못하는 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는 뭐 그런 뭐 민간에 의한 사인에 의한 수용도 사실 뭐 또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그 수용권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리어 지금 그 공공복리 여러 가지 뭐 주거복지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도리어 이제 그런 공용 수용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리 이쪽 뭐 보상 업체 전문가라든가 뭐 정책 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사실 그 민간이 그 주도하는 사업들의 어떤 그런 수용의 문제, 저는 직접 그 뭐 그런 사업의 시행자도 아니고 뭐 감정 평가의 실무자도 아니지만 이제 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에서 특히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지구 지정이라든가 실제 사업 시행 인가 뭐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사실 뭐 그런 현장에는 그런 토지주들 이해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 개발 과정 시대에 주택이 부족하고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고 도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지나가지고 사실 이제 굉장히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제한적으로 공용 수용을 활용하는 형태로 논의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현장을 접하게 되면 저 스스로도 사실 이제 도시 내 도시개발 사업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주된 내용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그냥 공공복리 편의시설을 뭐 계획적으로 담는데 이것이 정말 그 예전과 달리 우리 법에서 담고 있는 공공의 필요 정말 수용권을 부여할 만큼 그런 정당성을 갖는 건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접할 때는 좀 부담이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발제 내용에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다 그 적합하게 적용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그 사인에 의한 수용 과정에서의 그 개발이익 배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우리 한준규 위원장님 그 문제 제기 또 재결 신청 기간 특례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은 사실 뭐 깊이 생각은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 그 정당보상 실현 과정에서 좀 법제 현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겠구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공감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뭐 이런 모든 현장에서 사실은 갈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분쟁을 가져오는데 이런 부분 좀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안해 주신 부분에서는 그런 그 보상의 할증제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로 이제 투기적인 어떤 뭐 거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뭐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사업구역 내 거주 기간이라든가 보유 기간을 감안해서 그런 할증 형태의 보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처음 접해서 신선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이제 개선할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 도시재생, 정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당 보상을 위한 객관적인 가치라든가 뭐 보상의 범위, 내용, 이슈 오늘 뭐 말씀 주시고 제안했었던 강론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시가격 문제, 집값 변동률 문제, 뭐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과정 검증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론의 하나하나를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정남철 교수님께서 한번 또 말씀 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그 보상 가치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면서도 사실 또 과세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뭐 그건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현실화의 부분이 여전히 뭐 진행 중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세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수십 가지의 다른 어떤 그 활용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은 그 도시개발 과정에서 저도 이제 어떤 뭐 사업 검토나 사업성 분석이나 이러다 보면 뭐 예비타당성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시재생에서의 어떤 그 사업비 추산할 때 공시 가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에서는 뭐 2배까지 수용하고 어떤 데에서는 뭐 3배까지도 용인을 하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공신력 어떤 시장 가치로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가치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조금 뭐 고민되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 근본적으로 조금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보상 평가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 중에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 이슈 중에는 아직은 조금 영역이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정비가 아니라 재생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 뭐 쇠퇴 지역에 사실 시장성이 없는 지역을 활성화하려다 보면 최근에서는 뭐 그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건축 자산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매력 자원화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많고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성공을 이루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매입, 뭐 협의 취득이든 뭐 수용하든 과정에서 조금 접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그 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어떤 뭐 문화재급이 됐든 건축으로서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서 왜 평가는 원가 방식 토지에 건물은 오래되고 노후되니까 아무런 잔존 가치가 없다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의미가 있어서 활용을 한다고 해놓고선 표현에 따르면 이제 뭐 강탈한 수준의 어떤 그런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시재생 영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상황들이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정남철 교수님 이제 말씀 주셨지만 그 보상의 업무 위탁 부분이요 지금 공공기관 어떤 큰 기관 위주의 이제 보상 업무 위탁이 되는데 실제 도시재생 사업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는 권리관계가 더욱더 복잡하고 뭐 무허가 뭐 물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기본 현황 자체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뭐 대한건설사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 뭐 그러한 현재의 보상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들에서는 그 정도까지 어떤 뭐 조직과 인력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안해 주신 것처럼 감정평가 기관 전문가 분들이 새롭게 이런 분야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 싶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제가 접할 때는 전문가이심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재생 분야의 어떤 보상 업무 이런 데에서는 사실 그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업계에서는 관심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우셔서 내실화를 한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보상 업무 위탁이나 이런 새로운 영역 시장을 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정도만 더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 평가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보상 평가, 담보 평가, 뭐 정비 사업, 공시 업무 예전에 저도 사실은 그 감정 평가사의 어떤 수요,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생각외로 사실은 그 업무 건수가
엄청 많은데 그냥 좀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렇게 많은 감정평가 업무 건이 현재 그런 평가사분들 인력으로 처리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리어 이제 어떤 그 감정평가의 보수 체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개선, 적정화 이게 분명히 이제 전제는 돼야 되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하는 여러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그런 수급 문제에도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업계와 정부가 함께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정세훈 SH공사 보상처장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보상처장 정세인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정남철 교수님이나 우리 한준규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고 많은 것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론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게 갭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당보상이라는 이 제목하에 제가 이제 참여를 해갖고 이제 들어보니까 학계하고 대법원에서 다 이게 이제 그 보상을 할 때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보상하는 것이 정당보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발제자분들이 발표를 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랑 진짜 너무 차이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남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게 뭐 공공의 그 요건이라는 게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공익사업이라는 요건이 있다고 저희들은 법에 보상을 할 때 법률의 헌법에서는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하고 법률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이임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게 정당한 보상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저도 이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준규 평가사님,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가치보상이나 개발이익 배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개발이익, 재개발에 관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좀 주인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살아있는 공법이 실질적으로 사유재산 토지 공개념 3법이 지금 3개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는 위헌 판결을 받고 하나가 살아있는 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아마 한수를 하면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남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아까 전에 시행자 입장에서 보상 위탁에 대해서 좀 전문가를 좀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나눠 놓은 것은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있으면은 공정성을 해야 한다고 보고 아마 나눠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하고 평가하는 것은 평가사가 하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도 주민들이 보상받는 사람들이 와서 사무실에서 진짜 야단을 쳤어요. 평가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평가사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보상하다 보면 굉장한 민원이 많이 받고 있고 평가가 누가 했느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평가사를 공개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정보도 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당사자들만 저희들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게 이제 구분해 놓은 것은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보상 전문기관으로서 지금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부 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감정원도 거기 이제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로 하고 우리 감정평가사님들은 아마 그 대형법인이 13개인가 아마 되고 알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구분돼서 이제 하는 게 공정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늘 오면은 뭘 얘기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정남철 교수님이 얘기하신 우리 생활 보상이라는 게 그게 어디에는 정당 보상이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토지보상법 78조의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주정착지를 뭐 택지개발이나 우리 공공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주정착지를 희망하는 사람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주정착금이 지금 보면은 법에서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우리 이주대책을 수립하거나 만약에 땅이나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은 이주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면은 최종적으로 돈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주는데, 그것도 이제 그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액의 30%예요. 그 하한선이 평가에서는 30% 했는데 하한선이 600만 원이 안 되면 600만 원을 주고, 600만 원이 초과되면은 1200만 원이 초과되면 1200만원까지 주고, 그 주거용 건축물을 곱하기 30% 했을 때 그 사이에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금액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공사가 89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서울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게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졌는데,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도로공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정부 공기업도 똑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저는 이제 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좀 이주정착금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이 개정된 게 2012년도 1월 2일인가 아마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500만에서 1000만이었던 것인데, 이것을 좀 현실화되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오민경 평가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토론을 할 수 있게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굉장히 무척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감정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진정으로 정말 이런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지 정당 보상이 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정남철 교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한준규 심사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정당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저한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2008년도에 숭례문
뭐 방화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2009년도에 용산 4구역 참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이제 그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정말 정당 보상에 대해서 진정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헌법 23조 3항과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헌법 37조 2항을 보면 저희가 이제 비례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의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그 이익과 그리고 침해되는 사익과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공익이 엄청 훨씬 더 이제 크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고 보장이 되어서 이제 공익성이 이제 인정받게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는 수단은 굉장히 최소한에 이제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실제 상황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제 그 논문이 제가 이제 송전탑과 관련된 논문이었고 그래서 한동안 계속 송전탑만 눈에 보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밀양의 이제 그 송전탑 776만 5천 볼트 이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이제 대응과 이제 정부의 이제 무력 진압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이 사업이 공익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나라의 이제 그 지리적인 구조상 전력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 전력을 많이 생산해서 전력 자립도가 낮은 곳으로 이제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대량 이제 전력 공급 생산을 하는 지역 이제 밀양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겠죠. 이제 거기에서 이런 소수민들이 지역에 이제 어떻게 편중된 사람들의 지역 고통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전력을 이제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동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지역 이기주의다, 님비다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붙여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희생으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전력을 이제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이제 보상이 좀 너무 보상이 이제 잘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이제 사실 이제 34만 5천 보트의 이제 대비 76만 5천이 이제 5배의 이제 전력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주장했던 게 이게 76만 5천 볼트의 필요가 있느냐.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비례성의 원칙상 최소한의 제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효율성이라는 그런 문제로 이렇게 과한 어떤 공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실 이제 이 송전탑이 140m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전자파에 대해서 뭐 연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건강에 굉장히 침해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례성의 원칙에서 좀 과한 이 정책 집행이 아니었나, 실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침해되는 사익과 그리고 그 실현되는 공익이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러한 사업은 정말 무효화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공익성 부분에서 이제 사업 인정 부분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인정 고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적용되는 공시지가 기준만 기주고 사실 그런 부분만 저희가 이제 업무할 때 판단만 했었습니다. 사업인정 고실 이전에 공시지가 선택을 해야 되니까 개발이익 배제를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업무들만 판단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인정 단계는 이제 공특법상 수용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공익성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절차인데 저희가 이제 뭐 공익사업의 뭐 여러 사업들의 그 원활한 진행과 어떤 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해 가지고 개별법들에서 사업인정 의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사업인정으로 가능하게 돼서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해당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어떤 검증하는 단계가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이제 공익성의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 라는 얘기의 헌법 3조 3항의 내용인데 이 공익성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사업인정 의제
부분이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아주 한준규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민간의 사용 수용 이제 부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합원들,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원들이 향후의 개발 이익을 이제 향유하는 이제 그러한 구조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이제 공익성이 있는가? 라는 그래서 공용 수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가 부분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용산 4구역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상의 기준에도 좀 바뀌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최근에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뭐 서촌이나 이런데 상호명 젠트리피케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재개발은 어떻게 보면 주거용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조합원들이 이제 원주민이 정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루아침에 그 1터, 3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당 보상이라는 어떤 금액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프라이스리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좀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 부분이 좀 더 어떤 보상이 좀 관대하게 좀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떤 원주민의 이탈을 어떤 그 막기 위한 어떤 뭐 여러 그 사실 소셜 믹스를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소형 평수의 이제 공급량을 늘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이제 생활 재건 지원 시스템들이 많이 보완이 된다거나 그리고 주택금융 자원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의 개발 이익이 이제 사유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관련해서 일단 그 지역에 이제 재투자 할 수 있는 제도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제 사업 주체가 단지 토지 소유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입자, 뭐 지역 사회 단체 그래서 공동으로 어떤 개발을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사업 촉진 방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지정 토론의 마지막으로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님이 뭐 생각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오늘 자리가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뭐 학습의 기회 비슷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정책과는 이제 두 번째 근무인데요. 이제 과거 실무자 때 한번 했었고 와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보상법도 그 당시에 이제 그 과에서 했었고 직접 제가 담당을 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지켜보고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와서 다시 이제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좀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보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많이 좀 개선 내지는 하여튼 발전된 부분이 있었다. 근데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많이 좀 촘촘하게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개선이 되어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뭐 사실 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민원하고 뭐 이런 실무를 처리하느라고 좀 정당 보상이라고 하는 이제 본질적이고 다소 좀 철학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자리가 상당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좀 제가 코멘트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준규 위원장님이 해주신 발제 내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뭐 이게 간평 업계에서 이제 아마 이런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뭐 이런 상당히 뭐 좀 타당해 보이는 면도 있고 사업의 수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런 뭐 아이디어는 상당히 좀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제 제도화까지는 또 아이디어가 그냥 괜찮다고 해서 바로 또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정책을 하고 제도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좀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결 신청 기간 특례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체감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법에 이제 토지보상법에 그 사업 인정 고시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이제 신청 기간을 두고 있는데 타법에 의해서 이제 무한정 좀 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얼마 전까지 도시재생 담당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도시재생법에도 이제 수용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볼까 제한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제 그때 했던 실무자 사무관 말이 여기는 1년밖에 재결 신청 기간이 없어서 좀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좀 문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재생법에 만약에 담는다면 이거를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재생법에 좀 관련 절차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실제 그리고 지금 와서 보면 저희 법에 의해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1년에 10건 내외입니다. 거의 타법에 의해서 사업 인정 위제가 돼가지고 그 토지보상법 4조 별표 8호 별표에 따라서 위제돼가지고 보상이 절차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제 전임 계시던 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별표는 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은 추가를 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보면은 근데 또 너무 그렇게만 또 가면 또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뭐 좀 공공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빠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들어와 있지 않은 사업이지만 꼭 공공 필요에 의해서 보상 절차, 수용권이 필요한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하여튼 저는 고민을 좀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첫 번째 발제는 어쨌든 좀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느끼는 점이 있었고 일단 흥미롭게 좀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 교수님 발제해 주신 거 관련해서도 따끔한 저희 법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재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고 약간 기형적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위 법령에 많이 법에 담겨야 되는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인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많이 과도하게 위임이 돼 있어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도 실제 이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궁여지책으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법이 뭐 아까 독일 법 보상법 체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뭐 보상법도 그렇지만은 정부 법 대부분이 좀 누더기 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의원 입법이 그러니까 정부 입법보다는 의원 입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좀 많아서 의원들이 뭐 어디 로비를 받아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해주시는 그렇게 해서 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고 이제 개정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법이 좀 전체적으로 좀 정합성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완결성이 떨어지고 좀 누더기처럼 이렇게 변질된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 법도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 필요나 하여튼 뭐 수용의 요건 같은 것도 좀 법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저는 깔끔하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처장님께서 이주 정착금의 그 현실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바로 가서 개선의 필요성과 이런 걸 한번 담당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래도 그 정부 당국자로서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소통의 필요성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뭐 이런 감정평가 업계도 좋고요, 뭐 학계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인풋을 받아야 좋은 정책, 좋은 제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상 위탁제도 약간 실무적인 거를 또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보상 전문기관 문제는 뭐 사실 감정평가 업계에서 많은 얘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뭐 오늘 오기 전에 또 뭐 얼핏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업계에서는 당연히 왜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는가라는 뭐 의문이 있으실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희가 또 저희 실무자가 뭐 바깥에 교수님이나 민간의 보상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보상이라는 게 이제 보상 평가가 뭐 중요한 일부분인 건 맞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감정평가 법인이 보상 프로세스 전체를 다 그거를 핸들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상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다. 전체를 다 그걸 커버해 줄 수는 없다라는 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민간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사실 근데 지금 공공기관, 보상 전문기관이, 보상 위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현실을 한번 좀 저희가 한번 보고요,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을 좀 개선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도 뭔가 충분치 않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제 민간까지 개방하는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전문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한테 개방을 했을 때, 가령 뭐 민간 법인이 했을 때 폐업이나 뭐 부도가 났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뭐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감정평가법인 민간까지 좀 확대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 학술 토론회 얘기를 하지만 혹시 오늘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 분 정도 얘기를 듣는 그 정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네, 오늘 저희 세미나가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한테 오픈이 안 돼서 그 저희 세미나 주제를 보고 모 지자체 보상 담당 공무원이 꼭 질의를 해달라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 공무원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워딩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배제해달라는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상으로 공정성을 위하여 보상평가 시에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입장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평가 시에 작용할 거라는 입장이라는 이제 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꼭 듣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한준규 위원장님이나 오민경 평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큰 질문이긴 한데 뭐 가볍게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우리 그 세계기관 평가에 의한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일부 그 토지 소유자 추천 기관에서 시도지사 추천 평가를 배제하면 오히려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없는 얘기가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 시행자 추천은
그 기본적으로 저가로 갈 수밖에 없고 토지수의 추천은 고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서 중립적인 그 시도의사 추천 평가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낮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제가 몇 달 전에 그 심사했던 부분은 인천의 김포권이었는데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시도의사 추천 평가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봐서 오히려 추천을 안 했을 때보다 보상금이 훨씬 잘 나왔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믿는 것이 정당 보상 내지는 더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이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없으시면 이게 워낙 또 큰 이슈다 보니까 이 학술 토론회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아마 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정남철 교수님 끝부분에 보니까 공용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며 그 기준과 범위는 객관적 시장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매우 상식적인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법률에 규정해야 할 정도로 이게 우리가 이 정도로 미흡한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준규 위원장님의 페이퍼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13위고 재산권 보호 수준은 39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발전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발표해 주신 논문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 두 번째 논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당 보상의 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이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세미나에 아까 와가지고 평가사협회 회장님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보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구나. 그런데 사실은 오늘 같은 세미나 이런 세미나가 이제 결국 평가사협회에서의 관련 학술단체와의 이런 세미나, 정보 교류, 토론 이런 것들의 과정이 결국은 전문성 강화로 이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긴 시간을 그렇게 앉아서 계속 경청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평가사들의 공정성 부분 이거는 자체적으로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결국은 감정평가사의 어떤 전문성 또 권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오늘 같은 세미나를 협회에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 변화들, 공공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 이 부분의 균형점 이것들이 사회의 변화, 사회의 어떤 여건 변화에 대해서 계속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것을 맞춰서 담을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적은 우리 청중들을 모시고 이런 세미나를 했지만 또 적은 인원의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페이퍼와 또 좋은 아주 각자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성공적인 세미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세미나에 나왔던 논의, 이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토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주제인 도시개발 과정에서 정당 보상 실현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